근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불리한 내용만 싹 뽑아다가 조사에다가 기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성욱 변호사님 모시고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찰, 검찰, 이제 네. 우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그러니까 네. 약간 죄인으로 추정받는 상황에서 네. 조사받으러 갈 때 네.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 나눠볼 건데, 어쨌든 이게 뭐 형사사건으로 이렇게 입건이 되면 네.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 네. 이렇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통지를 받게 되는데 네. 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유의사항은 사실 어떤 범죄로 조사를 받는지 그리고 뭐 자백을 할 건지 아니면 부인을 할 건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네. 오늘은 좀 기본적으로 유의하실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를 받으러 나가실 때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네. 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아야지 네. 내가 자백을 할 건지 아니면은 부인을 해야 할지 또 부인하는 경우에는 뭐 알리바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리한 증거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혐의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사 기록을 공개를 해주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 고소장 사본은 공개를 해주거든요.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사건의 일시나 장소나 그 내용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해서 조사 전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보 공개 청구는 보통 신청을 하시고 한 2주 안에는 회신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조사길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 수사관에게 이제 조사 일정을 좀 조정을 요청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다 그 정도는 봐주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네. 갔을 때 이제 또 어떤 걸 유의해야 될까요? 네.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질문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나가시는데 근데 막상 조사를 나가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늘어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준비한 입장에 배치되는 진술이나 아니면 불리한 내용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만약에 잘 못 들었다 그러면 무리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거나 또 정확하게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추측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면 그걸 정리를 해서 다시 질문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다. 또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수사관이 아니면 검사가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올바른 답을 낼 수 있듯이 뭐 수사 받을 때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라. 의도에 맞게 준비를 하셔라.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적어도 형사법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인 수사관이나 이제 검사는 지금 문제되는 범죄에서 유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 요건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범죄 구성 요건이나 뭐 위법성 조각서 이런 거를 잘 알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까지 정확하게 파기는 어려워서 특히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이제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좀 권해드리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변호사 꼭 선임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은 상담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고 저희가 뭐 봤을 때 굳이 꼭 변호사 동석까지는 안 해도 될 만한 사건이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군요. 답변하실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듣고 가시면 아무래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답변은 이게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게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좀 길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보통 이제 답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간결하게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조사가 보통은 1시간 안에 끝나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길게 늘어지면 뭐 2-3시간 가고 아니면 뭐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을 이제 길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앞에서 한 말과 조금 배치되는 얘기를 하게 되거나 불리한 진술들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좀 조사를 오래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거나 그리고 물어보는 거에서 실제로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네, 만약에 이제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잘 네. 모르겠는데 이제 섣불리 추측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네, 왜냐하면 이제 적당히 추측을 해서 답변을 했는데 네. 나중에 그걸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면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은 유죄의 심증을 주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냥 사실대로 내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내가 진술한 내용이랑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유리한 내용이랑 불리한 내용을 다 섞어서 진술을 했어요. 근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불리한 내용만 싹 뽑아다가 조서에다가 기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네, 여기에 난 분명히 이런 얘기도 같이 했는데 이게 빠져있으니까 이것도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당당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답변한 취지와 달리 오해를 살 수 있게 약간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해를 살 수 있게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의도한 답변은 이런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가 뭐 이걸 요구한 대로 다 수정을 해주진 않는데요. 네. 요즘에는 대부분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잘못 조서에 기재가 되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서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서를 확인을 하는 절차에서 네. 이게 내 의도와 다르거나 네. 아니면 잘못 기재됐거나 네. 혹은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 반영해 달라. 네. 뭐 요새는 또 어느 정도 수정을 또 받아준다고 네. 하시니까. 네, 예전에는 네. 뭐 아예 뭐 쓰도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네, 많이 관행이 그렇게 좀 바뀌어가지고요. 저도 사실 조사 분석을 가면 가장 좀 주의 깊게 좀 열심히 네.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조서를 이제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다 확인을 합니다. 네. 잘못 들어간 부분을 전부 다 고치죠. 아유, 뭐 제가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뭐 경찰이나 검찰 조사받게 되면 네. 저는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그냥 네. 동석을 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 편하시겠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민성우 변호사님 모시고 경찰, 검찰,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